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센터와 뉴욕 한인 첨가협회, 식품협회, 네일협회 등 한인 직능단체가 중심이 돼 지난 12일 프로싱에서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센터와 뉴욕 한인 첨가협회, 뉴욕 한인 식품협회, 뉴욕 한인 네일협회 등 한인 직능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 12일 한인을 포함한 뉴욕 수상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뉴욕주 노동국 직원을 초청해 노동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9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인 임금갈취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고용주들의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던 양식, 그다음에 기록상, 그다음에 또 그 벌칙이 아주 까다로워져서 이 본 세미나를 통해서 현재 지금 시행되고 곧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해서 알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사항은 또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 채용 시 임금과 수령일 등을 명시한 임금통지서를 해당 종업원의 모국어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와 종업원이 서명한 후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임금통지서는 고용을 1년마다 업데이트해 종업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차후에 어떠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노동 집약적인 그 사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특히 노동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 발효된 임금갈취방지법에 의해 고용주들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도 크게 늘었습니다. 임금통지서를 고용 후 10일 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위반일로부터 매주 $50씩 최고 $2,5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최고 액수도 이전의 25%에서 체불임금 전액으로 늘어나고 노동법 위반 신고를 한 종업원 보호 규정도 강화돼 체불임금은 물론 100% 페널티와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38선거구에 포함됐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가 팰리세이드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선거구로 통합되면서 한인 정치인 배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현 포트리 교육위원으로 있는 존방 의원이 뉴저지 한인 최초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할 뜻을 밝혀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혜진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38선거구에 포함돼 있었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가 팰리세이드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계기로 한인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 뉴저지 제37선거구에서 한인 최초 주 하원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리 지역 교육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방 교육위원은 37선거구 재조정이 한인 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 잘 준비해 뉴저지 한인 최초의 주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겠다는 긍정적 포부를 밝혔습니다. New 37th District이 한국 사람의 정말 큰 opportunity죠. There possibility in 2 years, 한 2년 있으면은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 그거 assembly 좀 할지 하겠어요. At this point, there's only a small handful of people who are being considered. I think 그렇지만요. I think this is an opportunity. 한국 사람이 지금 이거 좀 해보고 이겨야죠. This new district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좀 candidate 해가지고 좀 if we lose, it's going to be a big embarrassment. 한인 유권자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뉴저지 제37선거구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현재 약 5,000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만일 더 많은 한인 유권자가 확보될 경우 뉴저지 한인 최초 주 하원 의원의 배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백인들이 한인 인구가 그냥 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천을 줘서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스루트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한인 사회가 후보를 내서 우리 한인들을 대표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면 그거는 그야말로 힘이 있는 우리의 이런 현안이나 이슈를 이 주류 정치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지역이 뉴저지 제37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한인 사회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지고 타인종 커뮤니티의 지지와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한인 정치인 배출이 더욱 수월해져 한인 정치력이 한층 더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KCF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엄마를 부탁해 작가 신경숙 씨를 초청해
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작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인 KACF가 13일 맨하튼 아트게이트 갤러리에서 최근 영업한 출간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국의 인기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저자 신경숙 씨를 초청해 독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작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ACF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고 서로 더 잘 그런 understanding, communication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이날 행사에서 신경숙 작가는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한 부분을 낭독한 뒤 영문 통역을 통해 참석한 한인과 외국 독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신경숙 작가를 포함한 여러 KCAF 위원들은 독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소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게 참 좋아요. 신경숙 작가는 소설을 읽는 동안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엄마들이 우리 마음 안으로 되돌아오는 심리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소설책은 한국 문학으로서 미국에 내리는 첫눈이 될 것이며 향후 또 다른 아름다운 눈들이 풍성하게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숙 작가는 오늘 5월 17일부터 한 달간 유럽의 8개국에서 번역판을 출간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8월 말까지 뉴욕에 머무를 예정이며 이번 해외 방문 일정이 다음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과 미사일 방어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들리 로버츠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3일 열린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요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미사일 방어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나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중 한 국가로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일본 등 동맹국가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협력 희망을 거듭 표명해 왔습니다. 한편 로버츠 부차관보는 이란과 북한을 비롯해 미국 및 동맹국을 위협하는 주요 국가로 손꼽았습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포터 그릴리 기지의 30기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의 수가 향후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를 억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자세한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현지 이 대표부인 평양지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전 씨와 접촉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입장을 전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억류 인사에 대해 영사적 접근을 제공하겠다며 계속해서 이 인사에 대한 정기적 접촉을 북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측의 요구가 미국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이나 전 씨의 건강 상태, 북측이 주장하는 반공화국 범죄 행위의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거나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의 행동에 나서자 일본 정부와 제1야당인 자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마스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은 15일 오전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토통신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마스모토 외상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키시마 부근의 일본 영해 내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을 현대건설이 낙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밤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정조 회장은 14일 오후 한국 대사관을 찾아 권철현 대사에게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 정부 지원금이 줄어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서퍼 카운티 커뮤니티 컬리지 이사회는 올해 대학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580만 증가한 1억 9,520만 달러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수업료는 지난해보다 $250가 오른 연 $4,026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스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역시 수업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저지주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도 올 가을 학기부터 수업료를 5.5% 인상할 방침입니다. 포로코 등 카페인과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수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에 상정돼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클라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CAB의 판매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CAB란 질량에서 알코올이 5에서 15%를 차지하고 각성제가 온수당 6mg 이상 함유된 음료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CAB는 현재 14세에서 25세 사이 젊은 층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압류되는 아파트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은 강제로 퇴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뉴욕시에서는 5가구 이상 입주한 개인 소유 아파트 가운데 720채가 압류돼 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압류되는 아파트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가 결정된 건물들은 지난 10년간 다른 건물들보다 뉴욕시 빌딩국 티켓을 15%나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장기 기증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장기 기증 의사를 예, 아니오로 명확히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13일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로렌 쉴츠의 이름을 따 로렌법이라고 불립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칼로치 주 상원의원은 이날 이 법안은 장기 기증자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장기 기증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재소자 10명 가운데 4명이 출소한 지 3년 만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A Today는 13일 퓨 센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10여 년간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52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주정부 교도소의 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각 주정부들이 최근 재정난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범죄자들을 조기 또는 가석방하거나 가급적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이 오는 27일에서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상무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크 장관이 5명의 하원의원들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한단에는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짐 맥터모트, 조지프 클로리, 게리 피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데이빗 라이커트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47도, 섭씨 영상 8도, 체감온도 43도, 섭씨 영상 6도입니다. 오늘 하루 비 소식은 없이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 기온 41도, 섭씨 영상 5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위조 서류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던 한인 2명이 체포됐습니다. 노스버겐 경찰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파크에 사는 김상준 씨와 리들페리에 사는 방호선 씨가 위조 문서 소지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노스버겐 차량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차량국 직원이 이들이 제출한 영주권이 가짜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처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체포된 케이스는 지난해 4월 이후 4번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싱 다운타운에 객실 규모 100개 이상의 대형 콘도 호텔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12층 규모의 호텔 객실 168개와 43가구 콘도 구조의 하얏트 호텔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루스벨트 에비뉴와 39 에비뉴 사이 프린스 스트리트에 지어지며 오는 26일에는 유니온 스트리트과 샌포드 에비뉴 인근에 20층 규모의 노스 퀸스 메디컬 센터 착공식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시행될 경우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2년간 부유층 세제 혜택 축소를 통해 세수를 1조 달러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재정적자 감축 규모인 4조 달러의 25%를 차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졸자 취업시장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전국대학 고용주협회가 14일 발표한 2011년 봄 취업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졸자들을 채용하겠다는 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19.3% 늘었습니다. 메릴린 맥스 NACE 수석 디렉터는 봄 취업시장 전망에서 대졸자 신규 채용업체가 2자릿수 이상 늘어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올해 졸업자들에게 취업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좋은 징후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인 이민자 4가구당 1가구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웰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이민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출신 국가별 이민자 웰페어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한인 이민자 가운데 웰페어 프로그램을 최소 1개 이상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9년 말 현재 24.6%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연방수사국에 적발된 한인 마약 조직이 뉴욕 한인사회에 코케인의 일종인 크랙을 대량 유통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연방 맨하탄 남부지검에 따르면 한인 여성 홍모, 황모, 정모 씨와 흑인 남성 퍼킨스 씨 등이 마약 유통 및 판매 혐의로 체포돼 보석이 불어댄 채 구치소에 구금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뉴욕시 전기요금 공공행진을 저지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력회사들의 재산세를 영구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런 방안이 입법화되면 전력회사들은 재산세 인상을 핑계로 전기료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플러싱 일대에서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범죄 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 현재까지 플러싱 백구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폭행, 중절도 등 강력 사건은 총 2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252건에 대비해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증가해 전년보다 3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대학 진학 SAT 전문 학원인 아나스 리뷰에서 봄방학을 맞이해 4월 16일과 20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SAT 모의시험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늘푸른 농장이 오는 17일 제9회 벚꽃축제를 실시합니다. 남미식 숯불 바베큐 요리 등 푸짐한 음식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역마차를 타고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씩을 드리며 참가하는 가족들에게는 배즙 한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가비는 무료, 사진 콘테스트 응모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진행해오던 브루클린 한인노인회의 어버이날 행사가 오는 5월 2일 낮 12시 브루클린 한인노인회관에서 올해도 열립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보건위원회가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플러싱 YWCA에서 무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보건위원회는 환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목감기, 기침감기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건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무료 상담도 갖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오는 5월 1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이행이라는 주제로 창립 18주년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재단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과 시상식을 진행하며 노석주 전 한인 커뮤니티 재단 회장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예약은 5월 1일까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공립도서관이 오는 15일 오후 7시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기금모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본계 피아니스트 레리나 시미주의 공연과 함께 20여 명의 예술가가 내놓은 미술작품에 대한 경매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는 이혜인 수녀가 2011년 봄 암투병 속에서 더욱 섬세하고 깊어진 마음의 무늬들을 진솔하게 담은 산문집입니다. 이 작품은 이혜인 수녀가 암투병과 동시에 사랑하는 지인들의 잇단 죽음을 묵도하는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판화가 황규백의 정겨운 돌담, 작은 새 등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사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된 정감을 일깨우는 그림들이 수록돼 한층 눈길을 끄는 작품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